부정선거 입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박지원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틀 전에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혹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보안도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서로서는 작성을 안 하고 개인적인 서면으로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표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무효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선거구 인구수하고 선거인 수하고 차이 나는 게 너무 많아 버렸는데요. 그렇죠. 네. 그 사실 이제 증거 보전 절차에서 선관위의 그 태도를 보면서 느껴지는 그 감에서 여기는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수사나 감찰이나 감사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네, 사람의 데이터보다는 사람한테 느끼는 그 혐의점을 느낄 수 있는데 선관위가 피해자만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떳떳하면 그냥 다 보십시오. 다 까보십시오. 한 표라도 문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뭐가 그리 감추고 싶었고 뭐가 그리 숨기고 싶었는지 좀 답답했습니다. 이번 그 4.15 부정선거 관련해서 지금 오늘 회의가 아무래도 우붕이와의 그 대화라는 점에 이제 초점을 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그래서 어저께 그 대법원 앞에서 국민 수사대를 출범시켜야 한다, 국민 고발단을 모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민 수사대의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에서 이제 이 선거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 행위들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인원, 투표지 투입, 운반, 관외 사전투표 경유, 본투표 때 QR코드, 전자개표기 조작, 개수기, 개표사무원, 그리고 이근영의 사전투표 보정카, 증거 보전 절차 시 나타난 여러 문제들, 이런 점에 이제 초점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전투표 인원 집계, 신중동 사례와 저 파주 진동면, 군내면 사례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팔로우 더 포스트 유령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지금 보면은 중앙선관위 사전투표 인원 집계를 여러분 지역선관위가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몇 명 투표했으니까 쓰세요. 이렇게 집계를 해서 그 투표록에는, 사전투표록에는 몇 명이 투표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 시간 분 단위로 이렇게 누가 몇 명을 투표했다 이렇게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서버에서 오늘 투표한 인원은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종합선거인 명부, 선거인 확정 명부 등을 안 내놓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선거인 수하고 인구 수하고 비교를 하면은 명백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많이 알려졌는데 행정안전부 통계청, 여기 보면 인구 통계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나이별로 그 인구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인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인지 이미 확정 몇 명이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두 개만 비교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표 상황, 개표 현황, 거기에 나와 있는 선거인 수와 투표인 수를 비교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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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의 사전투표소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나요. 2018년 11월 달에 예. 선관위 공지사항에 이게 말은 사전투표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후부터 집계 장비 뭐 표준 전환하는 것은 있습니다. 아, 유선 그 집계 장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당연히 지금도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예. 집계를 안 하면서 예. 방금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몇 명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증거가 하나 뭐냐면 이번 개표 방송에 뭐 11시간짜리 같은 게 2시간 7시간 사이에 이번 사전투표소 시간대별 분도 그 다음에 지난 총선 사전투표 시간대별 분도 그 다음에 지방선거 2014년 요 식의 시간대별 그래프가 나란히 갑니다. 그 확인을 대표 방송에 그대로. 네, 그리고 사전투표 인원뿐만 아니라 사실 본투표 끝났습니까? 그 10시 45분에 이미 11시경에 투표소의 개표 현황이 발표된 것들이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중앙에서 투표 인원을 조정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청이나 행안부 사이트 그리고 중앙선관위 사이트에서 개표 현황이나 선거인 확정명부 숫자를 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량이나 비닐 장갑 개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될 겁니다. 분명히 뭐 우분위 중에도 있을 거고요. 일반인들 중에도 아르바이트해서 대략적으로 몇 통이 썼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 집행 내역이나 이런 걸 보면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그 당사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장 CCTV가 없습니다. 투표할 당시에 몇 명이 어떻게 그 투표를 했는지 영상이 없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보관함 CCTV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함 운반할 때 운전수 1명이 합니다.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운반 절차 감시 감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투표소 CCTV 정보 공개 청구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그 혹시나 그 주변 인근 지역에 그 유력한 증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장터에 중앙선관위랑 계약한 그 운송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운송업체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수사를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내 사전투표에서 이제 신권 화폐 같은 투표지가 나왔는데요.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투입 시점이 의문인데 운반시거나 보관 전후 또는 보관 시, 개표 전, 개표 시, 개표 후 뭐 이런 시점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투표 용지의 출처는 어딜까요? 인쇄업체가 있겠죠. 제일 뭐 이건데 이 인쇄업체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또 대박이 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증거는 충분히 많이 나왔지만 또 다른 어떤 여러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작업 장소나 작업팀, 공조 세력이 있겠죠. 계약서나 수량, 배송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번호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삼립빵 상자가 저는 우연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포 물류센터에서 우연히 불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 그룹 물류센터하고 삼립빵과 관련된 회사가 인근 지역이었다는 것도 이거 뭐 좋은 그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도와주셨는데 관외 사전 투표가 심각하게 문제입니다. 관외 사전 투표 역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가 나왔고요. 거소 선상 투표도 그런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증거 보전 절차에서 판사님이 사진 찍지 말라고 계속 그러게 해가지고 사진을 못 남겼는데 거소 선상 투표도 빳빳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외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시선을 감시 감독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시선에도 벗어나 있고, 그런데 등기번호를 추적하면은 답이 많이 나와요. 이미 뭐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장소, 경유지, 그리고 방향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유지를 한번 파보시면은, 예를 들면 우편 집중국, 교환센터, 하필이면 왜 여기를 거쳤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할 텐데. 그럼 어떤 사람이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팀은 누구로 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됐거나 어떤 식으로 작업을 시켰을 거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궁이들이 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으니까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개표기, 즉 개표 영상에서 이미 우리는 무선이 된다는 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기판 등도 이미 인쇄가 돼가지고 나왔고요. 구로에서도 찍었습니다. 구리에서도. 그 구리와 가창에서 찍은 그 기판을 조금 비교하면 좀 다른 점들이 나옵니다. 일부러 없앴는지 일부러 다른 것을 나왔는지, 그리고 각각의 그 반도 기판의 기능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를 분석해서 충분히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선관위와 계약한 업체들, 뭐 아이플러스텍이나 한틀시스템이나 뭐 이뱅킹텍이나 이런 업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나라의 장터에 가면은 그 중앙선관위와 그 계약한 업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업체를 택했을까? 한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없어졌다가 그 노무현 정부 때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없어졌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 생겨가지고 또 엄청난 계약을 땄는데, 이런 상황들이 참 이상하죠.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그 회사 밝히듯이 한번 샅샅이 밝히시면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 투자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표 사무원이 수상하다는 거는 이제 또 많이 아실 겁니다. 많이 아실 건데, 그 개표 사무원이 왜 이 사람이 들어왔는지, 예를 들면 우리에게 지금 널리 알려진 최초처가 왜 여기 들어왔을까?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을까? 그 양천에 이 사람 개표 사무원 추모 씨는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그 행위 패턴이나 그 심리가 왜 그랬을까? 영상이 돌아갈 때 왜 그런 행동을 보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개표하는 과정에서, 개표 사무원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입법적으로도 이들이 중국인들이 개표 사무원으로 되게 하는 거를 열었습니다. 2018년 1월에 개정이 됐는데요. 2017년에 정치개혁 특위에서 한 10가지 넘는 개정 그 법률을 만들다가 그냥 하나 그냥 끼워 넣었습니다. 개정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둔다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어떤 입법 흐름을 살펴보시면 이 부정선거 자체가 그냥 단순한 의원의 그 산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범죄의 자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이 범죄의 모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을 좀 한번 쭉 살펴보시고, 지금 이제 그 투표함이나 투표지들이 이제 법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정부
부정선거를 획책했다고 하면은 이것마저도 저는 솔직히 불안합니다. 뭐 법원은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사실 뭐 4.15 부정선거는 확정이 됐지만 이게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게 되고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다 공개되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모르니까 분명히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법원을 한 번씩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들은 사실은 이제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고 하나만 이상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냥 개표 상황표 하나만 봐도 수많은 개수 차고가 있습니다. 지역구 개표 상황표하고 그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를 보시면은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는 상당히 많은 개수 차고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건 저의 판단이지만 지역구 개표 상황표에 맞추기 위하다 보니까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가 개수 차고가 뒤범벅이 돼서 거의 그냥 낙서장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장도 안 찍은 그런 무효 투표지들이 많이 나온 거고요. 이미 증거보전 절차에서 많이 봤던 그 흔적들이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이제 와이프한테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여기 나온 거와 똑같은 이유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이 4.15 부정선거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치고 이것을 동생, 자식, 뭐 부모, 친구, 동료들 모든 지역 공동체 그리고 세계 지구인들한테도 다 알려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이렇게 콘서트, 뭐 토론회, 사진전, 영상전 다양한 방식, 온갖 방식을 동원해서 이 정부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를 널리 알려야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리적으로는 지금 우수한 변호사님들이 모두 다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부정선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저는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이 완전히 엎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파가 집권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죠, 민경우 의원님께서 선관위 직원이 당당했습니다. 까봐라, 똑같을 거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 사진 좀 이것도 찍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두려운 겁니까? 뭐가 두려운 겁니까? 판사님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습니까?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종료까지는 사진 촬영하십시오 이러다가 무슨 말씀을 듣고 왔는지 사진 촬영조차 못하게 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숨기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민경우 의원님께서 또 그 모바일 보시다가 그 중앙선관위가 동별 자료를 또 지웠다고 하죠. 왜 지울까요? 왜 지울까요? 지우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짓을 하십니까? 그리고 뭐 검찰군, 경찰군 분명히 계실 텐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 정도 나왔으면은 수사 착수해야죠. 하나만 까보십시오. 왜 우리가 대법원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무 때나 가가지고 선관위 압수수색 한번 해주세요. 가서 까보십시오. 그러면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무원 교육원에 전임 교수로 있다 보니까 많은 공무원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 옵니다. 교수님 힘내세요. 저도 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직에 있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 수많은 증거 앞에 부정선거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건 당연합니다. 아니라면은 아닌 거를 당당하게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전자개표기 까보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저희 변호인단이 출입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 출입하는데 40분 넘게 걸렸고요. 저도 끝나고 나서 출입하는데도 한 30분 기다렸습니다. 뭐가 두렵단 말입니까?
JTBC 기자한테서 시연한다고 해서 저도 옆에서 좀 사진 좀 찍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피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태도입니까? 예.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한 부정선거의 또 다른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국민 여러분, 이 선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이 대한민국 제대로 한번 다시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